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카카오뱅크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체크카드 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요게 이제 체크카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죠. 근데 이거는 일반 이제 에이스맨 CSS로는 한 게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전용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이미 이제 완성되어 있는 코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법만 익히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이런 코드, 이런 이제 디자인들을 흉내낼 수가 있는데, 자, 하여튼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 이제 스와이퍼 슬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요걸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스와이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카카오에서 반영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슬랙 슬라이더라는 게 카카오뱅크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요것도 쓰긴 하지만 얘는 이제 잠버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스와이퍼를 굉장히 많이 선호해서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웹3 때 이 스와이퍼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후반부에. 자, 하여튼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이걸 하려면 레이아웃부터 먼저 작업을 해야겠죠. 그렇죠? 레이아웃부터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뭐라 할 거냐면 슬라이드 박스라고 할까요? 슬라이드 박스라 해도 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스와이퍼, 어차피 이거는 스와이퍼를 우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가 스와이퍼의 문법, 스와이퍼 코드에서 사용하는 그대로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스와이퍼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스와이퍼 래퍼라고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감싸는 요소들을 감싸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어요.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슬라이더들이 이제 존재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된다? 여기다가 div를 쓴 다음에 스와이퍼 슬라이드라고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슬라이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 자, 일단은 3개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3개. 그리고 얘는 딱히 뭔가 클릭되는 건 아니고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면 되겠죠. 제일 첫 번째 메인 페이지의 이미지가 한번 뭔지 볼게요. 개발자도 열어가지고 딱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슬릭 슬라이더라는 걸 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슬릭 슬라이드라고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순서를 확인하려고 제가 본 건데, 순서가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게 -1. 여기 제일 앞에 있는, 뭐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순서가 요게 뭐 1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요 녀석이 1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그러면 일단은 요 녀석과 왼쪽 오른쪽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좀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가 이 녀석이 조금 더 커요. 얘가 이제 살짝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도 가져와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총 3가지. 그래서 카드 보면 이름도 이렇게 있죠. 순서기 때문에 카드 1, 2, 3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가지 카드 4, 5, 6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이미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된다. 자, 카카오뱅크에서는 이름을 뭐로 쓰고 있냐면 ALT 보니까 뭐 애교 만점 복숭아 어피치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ALT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채워 넣겠습니다. 도끼 입을 옷을 얘가 첫 번째죠.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도끼 옷을 입은 무지 체크 카드. 그 다음에 얘 찾아야죠. 자, 이 녀석 찾아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슬라이드를 3개를 배치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어차피 오른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저는 스와이퍼 슬라이드 말고 래퍼한테 플렉스를 줄 겁니다.
플렉스를 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한 줄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얘가 div예요. 그러면 얘한테 뭐 주면 된다? mx 오토 주게 되면 주어진 공간 안에서 얘가 수평 정렬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수평 정렬이 안 된 게 아니고 실제로 된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굉장히 커서 그렇죠. 그래서 BG, 레드 300 이런 식으로 칠해보면 공간을 얘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녀석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주니까 얘 나름대로 수평 정렬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수평 정렬을 누구한테 이제 하면 되냐? 어차피 얘가 지금 플렉스이기 때문에 얘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 녀석한테 하지 않고 이 박스 자체 있죠. 이 녀석을 플렉스로 만든 다음에 이 녀석한테 justify center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justify center 부여했기 때문에 요소들이 가운데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름대로 요 안에서 수직 정렬 돼야 되니까 요 스와이퍼 래퍼라는 녀석한테 뭐 주면 된다? 아이템즈 센터 이런 식으로 부여하게 되면 얘네들이 나름대로 수직 정렬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미지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 순서는 얘가 첫 번째긴 한데 일단은 얘가 그냥 제일 크게 나오게끔 한번 구현을 할게요. 그러면 얘가 크고 나머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살짝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고 얘가 이제 맨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스와이퍼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별도로 묶음으로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안쪽에다가 이제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체크카드 박스라 했죠. 근데 이제 이 녀석은 웬만하면 별도로 작업을 해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체크카드 스와이퍼라는 이름을 별도로 부여를 해서 이 녀석의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내면 되겠죠.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나중에 스와이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만들다 보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스와이퍼가 뭐 2개, 3개, 어떤 데는 뭐 10개 이상 때는 10개 이상 스와이퍼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묶어줄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묶어줄 건데 스와이퍼 래퍼가 있고 뭐 슬라이드가 있죠. 만약에 여기다가 뭐 디자인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다 뭐 추가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나중에 구조를 변경할 때 그거에 따라서 추가를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와이퍼 슬라이드가 있죠. 슬라이드. 자, 그 중에서 저는 얘네들을 골라낼 건데 그 중에서 NTH 차일드 2라는 녀석을 골라낼 거예요. 그러면 얘 칠해보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요 어피치, 그렇죠. 어피치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지금 맨 위로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포지션 렐라티브 좀 부여하고 Z 인덱스를 조금 높여가지고 그냥 이제 맨 위로 올라오게끔. 물론 이거 지금 안 줘도 이거 안 줘볼게요. 안 주고 나서 얘하고 얘만 따로 골라내서 여기다가 first child. 자, 여기다가 마진을 줄 건데 마진 라이트를 여러분들이 10픽셀 주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에서 얘가 밀어내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마이너스로 주게 되면 음수 마진이라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음수 마진을 한 20 정도 줄까? 30. 자, 보이죠? 좀 더 들어가는 거. 그래서 25 정도.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이미지 뒤로 얘가 이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야겠죠. 간격이 어디까지냐면 요걸 뭐라 할까요?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50 더 들어가야겠죠. 100. 자, 요 정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체크카드 크기는 그냥 비슷하니까 그렇게 설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는 이제 쓸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쓸 일이 있으니까 일단 냅두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마진 레프트를 뭘로 줘야겠어요? 마이너스 100픽셀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나온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얘한테 그래서 제가 포지션 렐라티브를 줘서 얘를 위로 올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1 정도 줘도 될까요? 자, 하여튼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 얘는 라인 딱 맞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픽셀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녀석한테는 여러분들 뭐 하면 된다? 마진 탑을 주면 되겠죠. 마진 탑을 한 30픽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더 많이 떨어지네요. 한 70.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줘보면서 세부 조정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줬을 때 요 정도면 괜찮겠다, 요 정도는 봤을 때 간격으로서 조금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뭘 줄 거냐면, 자, 지금 스와이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을 만들어야 돼요.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가는 버튼, 얘 마우스 올렸을 때 호버돼 가지고 색상도 이런 식으로 바뀌죠.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스와이퍼에 존재하는 버튼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걸 커스텀해서 쓰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쓰고 있는 버튼을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얘들은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서 이제 버튼을 썼는데, 일단 버튼을 이런 식으로 레프트랑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버튼을 어디다 만들어 줄 거냐면 여기다 만들어요. 여기다가 스와이퍼 btn 버튼스라고, 버튼 박스라고 쓸까요? 버튼 박스 아니면 버튼을 감싸는 랩이다,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스와이퍼 btn 프리뷰. 자, 프리뷰라는 게 뭔 뜻이에요? 프리비우스, 이전을 말하는 거죠. 이전, 그죠? 그 다음에 넥스트라는 건 뭐겠어요? 다음을 의미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는데, 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스와이퍼 btn 랩 검색을 하시고, 자, 저는 요걸 어차피 공통 디자인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믹스인 문법 써도 상관없어요. 요 녀석한테 이제 스와이퍼 btn 해가지고 이제 믹스인 문법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볼까요? 자, 믹스인. 물론 이제 모든 거를 믹스인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거 그냥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 버튼들한테 일단 포지션 앱솔루트, 포지션 앱솔루트라 주고요. 근데 어차피 btn 요 녀석은 랩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가운데로 수직 정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주고, 그 다음에 이 체크카드 말고 스와이퍼 있죠. 얘가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포지션 렐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 자체가 이제 요 안에 갇혀 있는데, 근데 지금 눈으로만 보면 사실 안 보여요. 제가 이제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좀 디자인 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탑 50%, 그 다음에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Y.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 요 방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제가 보더만 칠해볼게요. 보더, 이 픽셀, 솔리드, 레드. 그러면 요 녀석이거든요. 지금 너비가 없어서 안 나오죠. 그러면 너비를 100%까지 구현을 해줄게요. 자, 보이죠? 얘가 빨간 줄. 그러면 얘를 지금 우리가 수직 정렬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보더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래요. 요거 일단 믹스인으로 먼저 처리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제 프리뷰랑 넥스트를 이제 동시에 처리를 하고, 중복되는 것들을 믹스인으로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다 보면 코드에 중복이 발생되는 게 반드시 있는데, 그 중복되는 부분을 나중에 믹스인으로 처리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믹스인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너무 여러분들 코드가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헷갈리실 때는 믹스인으로 먼저 해결하지 마시고, 뭐가 중복되었는지를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그걸 믹스인으로 빼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변경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컨텐츠라고 줘가지고, 여기 애프터,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애프터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공간이 얼마큼 나오는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 프리뷰라는 녀석과 자, 여기다가는 btn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줄게요.
btn이라고 붙여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임시로 이제 버튼을 붙여주는 이유는 공간을 좀 보려고. 자, 너비는 제가 여기다가 임시로 100픽셀, 그 다음에 높이도 10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좀 해서 공간을 보려고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굳이 스와이퍼 버튼이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스와이퍼 btn의 후손이니까, btn 후손이 아니군요. 프리뷰랑 넥스니까 여기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버튼에 first child afte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last child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울게요. 자, 너비 높이 100픽셀 주고 보더 2픽셀, 솔리드 레드 주게 되면 여기 나오죠. 그죠? 요 둘. 자, 요 둘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랩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플렉스 줘서 얘네들을 옆으로 누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앱솔루트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포지션 앱솔루트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간에서 이제 겹쳐진 거죠. 겹쳐진 건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수직 정렬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탑을 50%, 그 다음에 여기다가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Y축 해서 마이너스 50% 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줬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더 칠해보면 처음에는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솔리드 레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요 공간인데 얘가 지금 포지션 앱솔루트가 되면 얘네들이 나오는 공간이 여기에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수직 정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수직 정렬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지금 이제 first child가 있고, 그죠? first child.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줄까요? 자, first child가 있고, 솔리드 블루. 그 다음에 last child가 있는데, 자, 색상을 다르게 해서 좀 칠해 보겠습니다. 그린. 자, 근데 얘네 둘 다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한쪽은 상관없는데 요 녀석 자체를 오른쪽 끝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라이트를 0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한쪽이 넘어가겠죠? 근데 잘못 썼죠. 이렇게 써야죠. 자,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동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라이트 자체가 이제 너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당하게 그냥 마이너스 줘가지고 마이너스 아니죠. 50픽셀 줄게. 50픽셀. 그럼 요 공간.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레프트를 얼마큼? 레프트를 50픽셀만큼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요 공간이 나오는 거고, 이제 보더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어렵다 하면 그냥 이미지로 넣어도 돼요. 그게 아니다, 나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도 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 이제 애프터 넣어주면 되겠죠. 애프터. 근데 누구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컨텐츠 해서 요거 활성화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활성화 시켜주면 되겠죠. 자, 저는 여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라고 구현을 해줄 거고요. 블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플렉스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얘가 너비 높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100%, 그 다음에 높이도 100%, 그러니까 부모 높이를 받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딱 칠해보면 얘가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BGI 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주면 되는데,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얘들은 뭐 컨텐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넣어놨네요. 한번 이걸 해볼까요? 컨텐츠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되나? URL이 아니죠. 우리는 URL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도 되네요. 컨텐츠를 이용해서 요 안에다가 그냥 이미지를 배치해서 넣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요거를 플렉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 주게 되면 나름대로 정렬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됐죠, 정렬.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가 정렬이 된 거예요. 뭔가 조금 삐딱하게 정렬이 된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정렬이 된 게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작업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쓰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백그라운드 이미지 부여하시고, 자, 여기다 BGR 노 리피트 부여해주시고, 그 다음에 BGP 같은 경우는 그냥 센터라고 두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히려 이게 좀 더 정렬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BTN 자체한테는 요거죠. 여기다가는 커서 포인터라 해가지고 클릭되는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줘야 돼요. 보이죠? 물론 나중에는 요거 안 붙여도 됩니다. 요거 안 붙여도 이제 스와이퍼가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긴 것 같다, 이 코드가 너무 길다, 리피트 포지션 너무 붙이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쓰시고 노 리피트 여기다 붙인 다음에 센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거 안 써도 똑같은 코드가 나오죠. 한 큐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URL 자체는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큰 따옴표로 감싸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애프터는 완성이 됐죠. 인라인 블럭이라 했는데 뭐 블럭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너비 높이 주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면 비포 애프터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제가 인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누구도 요 코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부여해주고, 얘는 이제 요거 말고 라이트라고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완성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애프터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믹스인으로 처리하겠다 하면 믹스인 처리해도 되는 거죠. 믹스인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체크박스 btn 버튼이라고 쓸게요. btn. 자, 체크카드 버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애프터 요 코드 그대로 넣어두면 되고, 그 다음에 딴 거는 굳이 넣을 필요 없고, 만약에 이제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예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BGI 써서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달러 URL 이건 아니죠. 달러 URL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BGR 그 다음에 BGP 뭐 센터 아니다. 요거는 이렇게 씁시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 노 리피트 여기다가는 센터 이렇게만 부여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똑같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요 체크카드 BTN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되고, include라고 적어주시고, 여기다가는 뭐 하면 돼요? URL만 쏙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지워주면 되고요. 정상적으로 잘 반영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이 여기다가 요것만, 요거 잘라내게 해서 요것만 씁시다. 요거를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라이트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자, 보더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기로 하고요. 정렬을 조금 해줄게요. 포맷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레드 칠해놨던 것도 필요 없으니까 레드 지워주면 되고, 나중에 이제 스와이퍼 반영하면 요거 다 변경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런 것도 주면 좀 재밌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액티브라는 게 붙었다. 그러면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y를 한 10픽셀만큼 이제 내려가게끔. 그럼 이런 식으로도 구현이 가능해요. 10픽셀 너무 많다. 한 3픽셀. 3픽셀도 너무 크네요. 한 1픽셀. 0.5랄까? 0.3? 그래도 많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끔 여러분들이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쓴 건데, 근데 이거 하지 말고 어차피 호버했을 때 버튼 자체가 색상이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버튼 색상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자, 투명도가 걸려 있죠.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쓰면 안 되고 여기다 해줘야겠네요. First child. 여기다가 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호버했을 때 그냥 오퍼시티 자체를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오퍼시티를 0.5 0.5라 할게요. 아니다. 애초에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진하죠. 그러면 요게 이제 처음에 투명도가 살짝 낮고 0.7 0.7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1로 변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체크카드 박스는 끝난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체크카드 박스 구현 박스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구현 끝 이렇게 써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코드 반영하실 때 조금 편하게 코드를 반영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체크카드 구현 시작. 사실 여기서부터 구현이죠. 구현 시작. 그 다음 맨 밑에 구현 끝.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다.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코드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중괄호가 좀 많긴 한데 이렇게 많은 건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first child를 썼기 때문에 조금 길어 보이는 거죠. 요렇게 써서 자, 됐습니다.